선조실 55권 선조 27년 9월 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1594년 명만력 22년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 55권 선조 27년 9월 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평의지가 편지를 보낸 일은 적중에 대단한 소식이라 총병에게 알리지 않을 수 없으므로 전날 만났을 때 잠시 언급하였습니다. 그러자 이후 총병이 즉각 통사를 보내어 장계와 적 외의 편지를 찾았는데 편지 안에 숨길 말은 별로 없지만 전날 통신한 것을 낱낱이 서술하였습니다. 이런 것은 꼭 알릴 필요가 없으니 이 말들은 삭제하고 다른 종이에 등서하여 보여주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대호군 유대지는 전에 유총병이 머물기를 청할 일로 명을 받들고 내려갔는데 비록 밤낮으로 달려가지는 않더라도 곧장 갔더라면 남원 주둔처에 도착하여 머물기를 청하는 뜻을 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배사하고 떠난 후에 길을 돌아 처자를 만나기도 하여 떠난 지 사흘 만에 겨우 수원에 도착하였고 또 형을 찾기도 하고 누이를 방문하기도 하며 호서 여로에서 술에 취하기도 하는 등 대만이하여 곧장 가지 않았습니다. 총병의 행차가 전주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서로 만났으니 비록 머물기를 청하는 말을 하였다 해도 어찌 미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가 명을 받들고 지체하여 그 기회를 잃은 죄는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파직하고 뒤에 주문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 55권 선조 27년 9월 3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옛날 사람이 쌍금을 쓴 지는 오래이다. 연민 같은 사람은 왼손에 쌍인 모아 오른손에는 구극을 잡고 군사를 공격하였고 고 황제의 맹장 왕필은 쌍금을 휘두르며 위 오왕의 군사를 맞아 싸우러 갔으니 이것이 그 한 예이다. 지금도 중국인은 쌍금을 많이 쓴다. 전에 의주에 있을 때 어떤 중국인이 쌍금을 잘 사용하는 것을 보았는데 푸른 무지개가 떠서 그의 몸을 감싼 듯 하였고 그 민첩한 상황이 마치 휘날리는 눈이 회오리 바람을 따라 돌듯 하여 바로 쳐다볼 수 없었으므로 마음에 늘 기이하게 여겼었다. 전에는 평양 사람도 꽤 전습하였었다. 또 들으니 중국인은 말 위에서 쌍금을 쓴다고 하는데 이는 더욱 어려운 일이다. 내 생각에는 여러 가지 무예를 모두 익히는 것이 좋다고 여긴다. 쌍금의 사용을 가르치지 않아서는 안 되지만 그 일이 마땅한지 여부를 참작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훈련도감이 회개하기를 쌍금의 사용은 다른 기회보다 가장 어려우므로 중국 군사 중에도 능숙한 자가 많지 않습니다. 비유하자면 기사 같은 것은 반드시 익숙하게 말달리기를 익혀 사람과 말이 호응하여야만 좌우로 활 쏘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살수 중에도 그 기술에 능숙한 자는 많이 얻기 어렵습니다. 그중 몇 사람에게 오로지 쌍금을 가르치게 한다면 재능을 완성시킬 수 있을 것이므로 차례로 교습하겠습니다. 하니 알았다고 전교하였다. 선조실 55권 선조 27년 9월 3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상이 대신과 비변사 당상을 인견하였다. 영중추부사 심수경, 영의정 유성룡, 행판중추부사 최흥원, 호조판서 김수, 병조판서 이항복이다. 승지 정곽적이 입시하였다. 상이 김수에게 이르기를 헌도 목병위에게 보내는 관교를 어느 사람을 시켜 가져가게 하였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이와 같은 문서는 믿을 만한 사람을 시켜가지고 가게 해야 한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적정이었다한가. 아니 성룡이 아뢰기를 지금 평의지가 보낸 편지를 보니 내부에서 분열이 생긴 것 같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항외가 나오는 것은 일이 극히 수상하다. 내부에서 대란이 일어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을 요량하지 못하고 모두 내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저 적들은 우리나라가 당패된 줄 잘 알고 있는데 어찌 꼭 내응한 뒤에야 다시 움직이겠는가? 졸 외에도 잘 대응하지 못하니 목병위가 비록 나오더라도 반드시 그의 마음을 얻지는 못할 것이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목병위의 관교는 통정으로 만들어 보냈는가 하니 김수가 아뢰기를 당상의 관교로 만들어 보냈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지금이 바로 일을 할 만한 때인데 우리나라는 제대로 하지 못한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저 적들은 사갈 바 같으니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같이 의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평안도에 내려보낸 항외가 도망하였다고 하니 이는 필시 그를 잘못 대우하여 격려시켰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소서 행장이 중국과 강화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거병하지 않겠는가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소서 행장의 계책이 만약 성사되지 않았을 것 같으면 가등청정이 반드시 행장을 공격하고 즉시 군대를 거두어 우리와 화친하려고 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이런 때 계책이 있어야 할 듯하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안탁이 왕자의 안부 편지를 얻어 청정에게 들어가고자 했는데 전에 왕자가 편지에서는 안 된다는 하교가 있었으므로 감히 다시 진달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김수가 아뢰기를 소신이 탁지를 관장하여 경비를 헤아려 보니 삼창에 저축된 곡식의 합계가 18,000석인데 경비를 계산하면 11월까지는 지탱해야겠습니다. 유총병의 병사가 먹는 것이 열흘에 1,600여 섬이고 1개월간 방출하는 것이 1만 섬에 가깝습니다. 하삼도의 전세를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듯하니 매우 민망하고 염려됩니다. 백간의 산류를 이미 제감하였지만 또한 대신 및 이조와 병조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제감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비용을 줄이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비변사와 함께 의논하여 줄이도록 하라. 금군이 용잡하니 퇴거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평시와는 다르니 하루아침에 퇴거시킨다면 원망하는 마음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이다. 군사를 대신 세우면 끝없는 폐해가 있을 것이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1인이 3인의 역을 겸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적발되어 벌을 받았는데도 징계되지 않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마땅히 벽상에 써놓고 보게 해야 할 것이니 후일에 반드시 고황의 질병이 될 것이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병조가 비록 당사자의 이름으로 세우더라도 이 섭외들이 반드시 몰래 대신 세우기 때문에 위급한 일이 생기게 되면 산란하고 개통이 없습니다. 병조가 만약 상번 군사의 가포를 고을에서 복납할 때 따로 한 곳에 저축하고 오부로 하여금 정장을 모집하여 대오의 법을 정하게 한다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영상이 말한 대오법은 할 수 없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무엇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것인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만약 전진이라면 대오를 정하는 것이 가하지만 경성의 군사는 자벽의 일로 인해 각처에서 불러 대오를 나누어 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4분 5열 되어 한 곳에 정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오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영상이 말한 대로 시험해 보아도 무방하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호조 판사가 경비를 전담 관리하고 있으니 전세로 아직 거두어들이지 못한 물건이 있을 것 같으면 복납을 재촉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일은 느슨하여의 일에 미치지 못한다. 명년, 경종하는 일은 유사가 각별히 거행해야 할 것이고 가을 보리를 경종하는 것 역시 극력 조처해야 한다. 하고 또 이르기를 우리나라는 이서로 인하여 이를 가르친다. 이서 중에 쓸만한 자를 천발하여 쓴다면 저들 또한 격려되어 악을 저지르는 일이 심하지 않을 것이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고인의 말에 사람들이 나를 도적으로 대우한다면 내가 어찌 도적이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선과 단절함으로 멋대로 간줄한 짓을 하는 것이니 이설을 타경하는 것이 무방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비록 동반의 실직을 제수한들 무엇이 방해롭겠는가. 영상과 비변사가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보수가 남방으로 내려갈 때 호소하기를 도감이 유총통을 주었는데 이것은 쓸모가 없으니 정철 총통을 얻었으면 합니다 하기에 내가 백자총 1병, 삼안총 1병을 주어 보냈다. 백자총은 대단히 훌륭한데 어찌하여 만들지 않는가? 내가 포수를 시켜 도감에서 만든 유총통을 눈앞에서 발사해 보았는데 포수 1위는 눈을 다치고 1위는 이마를 다쳤으니 유총통은 쓸 수가 없다. 백자총과 삼안총을 어찌하여 많이 만들지 않는가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물력이 단갈되지 않았으면 곳곳에서 만들어도 되지만 물력이 매우 세잔하여 만들 수 없습니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충청 병사를 차출해야 하는데 오늘 대신이 입시했을 때 의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누가 할 만한 자인가 하자 성룡이 아뢰기를 박명현이 가한데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하니 문신도 괜찮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문신은 합당한 사람이 없다 하니 성룡이 아뢰기를 정문부가 있습니다 하였으나 상이 답하지 않았다. 상이 항복에게 이르기를 경이 남방에서 오면 장수 몇 사람이나 얻었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힘써 싸우는 군사가 있기는 하지만 병사에 합당한 인물에 이르러서는 신은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였다. 성룡이 아뢰기를 선거의가 어떠합니까? 하고 항복이 아뢰기를 거의가 전에 탄원을 맞고 다리를 다쳤지만 중상은 아니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다리의 병은 팔의 병보다 나아서 쓸 수 있으니 비변사와 의논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3일 무인 6번째 기사 이경함을 사헌부 장령으로 박승종을 지평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4일 기묘 첫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4일 기묘 두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경상감사의 장기를 보니 송창세가 말한 적중의 사정은 비록 적의 꾀를 헤아릴 수 없다고 했지만 외적들은 그의 부하가 배반하고 사졸들이 원망하는 것으로 지금이 바로 하늘이 망하게 하려는 때입니다. 병가의 이간이 붙이는 기회가 실로 여기에 있으니 너무 의심하고 머뭇거려 기회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목병위를 초유하는 일은 전날 이미 분부하였으니 만일 몸을 빼내어 나온다면 마땅히 마음을 트고 성의를 다하여 관대하게 대접하여 그의 환심을 거두어야 합니다. 또 평의지의 답서를 이미 개하였으니 경상감사로 하여금 이에 의하여 회답하게 해도 무방합니다. 또 동네의 적중에 있는 사람을 시켜 몰래 우도의 적진과 통하게 했다 합니다. 대명이 처음에는 봉작과 조공을 허락하여 중국 사신이 나올 때가 멀지 않았었는데 마침 가등청정의 군사가 유총병의 군영을 왕래하며 말하기를 소서행장 등이 실은 화친을 청할 뜻이 없으므로 오래지 않아 기병에 하여 침범할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를 총병이 요동에 전달 보고하여 명조가 이 사실을 알게 놓은 16역을 심히 문책하자 16역이 극력 변론하였으나
조정에서는 아직도 깊이 믿지 않아 지금까지 망설이며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청정이 한 짓이라고 하여 행장 등의 마음을 격발시키고 또 이 겸수를 시켜 행장이 청정에게 분한 뜻이 있음을 말하여 청정의 노여움을 격발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간절한 사기이고 기타 임기하여 처치하는 것은 오직 감사가 형세를 보고 잘 처리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임기하여 선처하고 원활하게 응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감사가 아마도 잘하지 못할 것이니 비변사가 주도 면밀하게 지수하도록 하라. 송창세가 이미 적정을 보고한 것으로 저 자신은 정성을 극진히 하였다고 할 것이니 비록 그의 실수에 빠진 것인지는 몰라도 우선 논상하여 그의 마음을 거두어 주지 않아서는 안 된다. 특히 그에게 관직을 제수하여 관교를 만들어 보내고 이어서 일이 성사되면 마땅히 상을 더 줄 것이라고 효유하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4일 기묘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무릇 병가의 기회는 잠깐 사이에 변하기 때문에 먼 곳에서 지수하는 것은 혹 임기하여 선처하는 것과 서로 방해로움이 없지 않을 것이니 오직 당사자가 활용법으로 통변을 잘 하는 데 있을 뿐입니다. 송창세의 일은 이미 대강 분부하였고 기타는 그곳 병수사의 수단이 달려 있습니다. 다만 또 한 가지 계책이 있으니 창세의 고목에 대하여 답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 답서 안에 또한 이간의 뜻을 함께 싣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16역이 아직까지 오지 않은 것은 황조가 가등청정의 말을 가지고 일본의 거짓됨을 헤아려내어 이미 봉작과 조공의 청을 거절했다고 하거나 혹은 중국 사진이 올 것이나 모두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또 청정의 진중 사람이 유총병의 영중에 계속 왕래하여 비밀이 의논하였고 총병 또한 밀서로 답하였다. 지금 너의 편지를 보고 청정과 중국이 밀약하여 고사하려고 하는 상황을 비로소 분명히 알았다. 그리고 중원의 주사가 그제 등지에서 수루를 살피니 오래지 않아 큰 거사가 있을 것이다. 목병위가 이미 기순하려는 뜻이 있으면 일찍 결정해야지 지연해서는 안 될 듯하다. 이 일이 다른 외인의 귀에 전파될까 우려되기 때문에 언서로 답하는 것이다. 목병의 당상 고우씨는 이미 지난날 17일에 선정과 남언일로 하여금 가지고 가게 했는데 중간에 혹 잃어버릴 염려가 있으므로 지금 또 공성첩으로 고신을 만들어 보내니 모든 일을 10분 신중히 처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정성 헌 등으로 하여금 동래 부산 김해 등지에서 유언을 먼저 퍼뜨리게 하되 청정이 명나라와 상합하여 평행장과 함께 공격하려는 사기가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하여 양적으로 하여금 급급히 서로 도모하게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기책입니다. 송창세에게는 전에 이미 참멍의 고신을 보냈습니다. 지금 다시 고찰해보니 창세가 외적을 유인하는 것으로 논공이 되어 이미 첨정을 지수받았으니 품계를 더 높인 고신을 내보내야 할 듯하며 만약 성사되면 중상이 있을 것이라는 뜻을 언서 중에 아울러 언급하여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방문의 일은 성교대로 하는 것이 불가하지는 않지만 다만 대병이 온다고 먼저 방문을 만드는 것은 적으로 하여금 그런 일이 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며 적들이 간사하여 실상이 없는데 공갈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된다면 도리어 해만 있게 됩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비밀이 전파하여 적으로 하여금 믿고 듣게 하는 것이 차라리 낫다고 여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이간의 계책도 좋으나 다만 다음 날 대면하여 의논한 후에 시행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4일 기묘 네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내년 봄의 농사의 권관은 제도에 충분히 검칙하되 전야를 개간한 다수를 가지고 수령치적의 고화를 매기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병화를 치른 끝이라 전야가 황폐하고 또 요역에 시달려 외로이 남은 백성들이 경종할 수 없으니 이 때문에 민생들이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이 일은 종전에도 여러 배 거듭거듭 알리지 않은 적이 없는데 수령들이 마음을 다해 봉행하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종자, 농량, 경우가 없어서 미적미적 하다가 시기를 놓쳐 황폐해지게 되니 참으로 애석한 일입니다. 종자는 이웃 군업 중 조금 나은 곳에서 주의하여 나누어주고 또 부유한 백성들로 하여금 빌려주게 하여 그 다수에 따라 농상하거나 재직해 주도록 해야 하며 또 해변의 각 고을은 소금을 조치하여 소금이 귀한 산군에게 각종의 씨를 싸다가 종자로 하게 하소서. 황해도 노정 같은 데는 이익이 가장 많이 얻으므로 내년에는 미리 구초하여야 하니 금년 추수 후에는 재언을 쌓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4일 기묘 다섯 번째 기사. 이후 대경을 사헌부 지평으로 삼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4일 기묘 여섯 번째 기사. 장훈에 전교하였다. 명사가 장차 나올 터이니 영접기를 수리하는 등의 말을 쓴 방문을 적중에 선포할 일을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온당치 못한 듯하다. 다시 명나라가 일본이 반복 무상하기 때문에 다시 신병 10여만을 보내어 양남, 호서, 황해, 평안 등지에 방수하다가 장차 기일을 다시 보내어 토벌할 것이다 라는 말로 글을 지어 방문을 만들어 적에게 던질 것으로 상의하여 아래라.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5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전라도사 윤엽은 누차 중한 농박을 받았습니다. 위인이 경박하여 좌막의 직임에 합당하지 않으니 채차할 것을 명하소서. 좌막의 관우는 조정에서 차송하는 것으로 종사관을 스스로 임명하는 것과 비할 바가 아닌데 어찌 번신의 임의로 개청할 수 있겠습니까? 황해감사 이정립이 김의원을 도사로 삼을 것을 청하여 거만하게 장계하였으니 사체를 알지 못함이 더욱 심합니다. 이 정립은 추구하고 김의원은 개정하여 번신이 제멋대로 하는 길을 막으소서 하니 답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황해감사는 보통대의 감사에 비할 바가 아니요 순찰사를 경험했으니 그렇게 해도 무방할 것이다. 모두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5일 경진 세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황해감사 이정립이 장계로 아랜 해주 산성을 쌓고 그 고을을 옮기는 역사는 일이 중대한 데에 관계됩니다. 그리고 옛집의 전리를 버리고 새로 이사할 터전을 개척하는 것은 민정이 원하는 바가 아닐 듯합니다. 사각을 산성에 설치하는 것도 신들이 이미 헤아린 것이지만 이른바 명산이라는 것은 심상한 산성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절험하여 인적이 닿지 않는 것을 가려야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신들의 생각에는 이런 무사한 때에 겸 춘추가능 등을 시켜 소책자에 따로 몇 건을 등사하게 하면 각자에 나눠 간직할 수 있어 의외의 환란을 거의 모면할 것입니다. 하니 답하기를 실록을 가벼이 등사해내면 사체가 미안할 뿐 아니라 불가한 점이 있으니 잠시 후일을 기다려서 해야 한다. 그러나 다만 10분 줌이라고 굳게 간직할 뿐이다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5일 경진 네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신의 왕후 정현 왕후 인성 황후의 위판을 강화부에 봉안했는데 외지에 오래도록 봉안해 두는 것은 미안합니다. 또 태종대왕의 수용은 종묘에 봉안해 두었었는데 다 사가서 조각조각 떨어져 그림이 하나도 완전한 것이 없습니다. 선왕의 영정도 강화부에 봉안해 두었는데 진양이 희미하여 조각이 떨어져 고찰할 만한 표적이 없으니 경중에 봉안하고 다시 봉심하여 태종대왕의 수용과 함께 일시하려 처리할 것을 대신에게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겸 삼도 도 채찰사 의정부 조하이정 윤두수가 치게하기를 전주에 사는 백성들이 정장하기를 조정에서 안찰 어사를 특별히 보내어 포루를 창설함으로 온 고을의 대소인민들이 이것을 힘입어 방어할 것이라고 다 같이 생각하였습니다. 다만 변란이 일어난 후로 정장들은 전장에 나가고 노약자들은 성을 지키느라 농사일을 전폐한 지 지금 3년인데 작년이 재작년보다 심했고 금년이 또 작년보다 심합니다. 온갖 요역이 나날이 심해지고 다달이 가중되건만 모든 진영의 양식과 중국군을 공업하는 비용 및 일체 화포와 기구를 마련하는 등 전적으로 본부에서 담당하니 백성들의 가난은 뼈에 사무치고 재정이 탕진되었습니다. 더구나 전염병까지 성하여 거의 다 죽었고 황폐한 전지와 도망한 집이 열에 7, 8입니다. 간간히 경종한 곡식은 수확할 일이 시급한데 지금 포루에 소용되는 벽돌을 굽고 나무를 베고 돌을 캐내며 석회를 굽는 등 허다한 공업들을 한꺼번에 모두 조발하니 굶주림에 지친 백성들은 반드시 지탱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 나무와 돌을 운송할 즈음에 화곡을 짓밟아서 상하게 하니 역사에 동원하기가 편치 못합니다. 이런 사정을 갖춰 게다라의 근심을 풀어주소서 하였습니다. 신이 작년부터 여러 차례 이 고을을 지나섰는데 물력이 조폐하고 온 경내의 전야가 황폐하며 인민들은 드물고 관사만 남아 있었습니다. 연유를 물었더니 중국군의 침탈과 기근의 빌미가 있고 전염병의 환란까지 생겨 죽은 자는 그만이지만 살아있는 자도 살아갈 방도가 전혀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때의 정치는 마땅히 갓난아이 돌보듯 어루만치고 보살펴 오직 죽음을 구제하기에도 겨를이 없어야 하는데 어찌 전에 없던 역사를 일으켜 다 죽게 된 백성을 거듭 고달프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윤과 순찰사가 모두 이루기 어려울 줄 알면서 조정에서 명한 것이라 감히 그 사이에서 어기지는 못하고 다만 하늘을 우러러 크게 한숨만 쉴 뿐이다가 신과 서로 만나 처음으로 그 일을 언급하였습니다. 포로를 만드는 역사는 수확하는 동안 잠시 정지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였다. 비변사에 내리니 비변사가 아뢰기를 채짤사 윤두스가 장기한 포루의 일을 신들이 함께 상의하였습니다. 지금 밀력이 고갈되어 마치 병들어 쇠약한 사람과 같은데 만약 경내에 적이 없어 사세가 지탱할 만하다면 백성을 안정시키고 보호하는 일이 있어 무엇을 꺼려 하지 않겠습니까? 단지 중국군이 이미 다 군사를 철수하여 돌아갔기 때문에 내외를 둘러보아도 믿을 만한 보장이 한 곳도 없으므로 부득이하여 이미 늦은 때에 이런 계책을 세우게 된 것이며 조정의 뜻도
부득이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순찰사는 방면을 맡은 중신으로서 분명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방수하기에 불편할 것이라고 알았다면 스스로 계임은 진달할 것이지 어찌 조정의 명이라고 핑계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으면서 하늘을 우러 탄식만 할 수 있겠습니까? 대저 모든 일은 민정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민정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비록 천길 절벽 같은 성이 있고 백길의 계곡이 있은들 급한 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더구나 지금 추수가 한창 시급하여 채찰사가 민정을 목격하고 장계까지 하였으니 잠시 그 역사를 정지시키고 어사 신경진을 즉시 올라올 것으로 행위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랜대로 윤허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6일 신사 세 번째 기사 상위 대신과 비변사 당상 영의정 유성령 호조판서 김수 병조판서 이항복이다. 승지 강신이 입시하여다.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가등 청정에게 소후서 행정을 이관시키는 것인가? 아니면 행장에게 청정을 이관시키는 것인가? 청정이 만약 우리나라가 행간하는 줄 안다면 화를 내지 않겠는가? 청정으로 하여금 행장을 도모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이후 성령이 아뢰기를 신들의 생각에는 두적이 양립할 수 없는 형세이니 두적으로 하여금 서로 도모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수모자는 행장과 평의지인이 두적을 제거한 연후에야 거의 근심이 없을 것이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평의지에게는 문서를 잠시 보내지 말고 유정이 돌아온 후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청정을 산업과 교만하여 싸우려고는 해도 화해하려고는 하지 않는다는데 청정이 행장 등을 제거하고 서쪽으로 향하려고 계획하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청정이 소위 머리를 베어 장대에 매달고서 동쪽으로 향하려고 한다는 말과 상반되는 것이 아닌가? 병법은 소문을 없애고 실제 행동은 나중에 하는 것이 어뜸이다. 중국이 조선을 위해 방수를 매우 견고하게 한다는 말을 청정의 진중에 전파시키는 것이 어떻겠는가? 적장이 들으면 반드시 꺼릴 것이다. 하니 강신이 아뢰기를 만약 청정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행간할 것 같으면 너무 늦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유정이 비록 구류당하거나 피살된다 해도 먼저 행간하는 것이 무방하다. 하니 성령이 아뢰기를 만약 유정을 구류한다면 사계가 달라질 것이니 가벼해서는 안 됩니다. 청정이 흉계를 아직 정하지 못했는데 의지의 편지가 갑자기 도착된다면 청정이 그 편지를 관백에게 보내어 제공으로 삼으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 항복이 아뢰기를 비록 보낸다 해도 의지와 행장은 편지에 주고받은 죄를 모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판서의 말이 옳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나라가 도장수를 이관하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일이 성취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지 않다. 예로부터 장수끼리 사이가 벌어졌다가 다시 화합해지기는 어려운 일이다. 더구나 외인의 성질로 봐서 이미 벌어진 사이가 다시 합해질 리는 없을 듯하다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하고 성령이 아뢰기를 신이 지나치게 염려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관백이 두 적의 사이가 화합되지 못하는 것을 안다면 내년 봄에 관백이 직접 나올까 염려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중국에 군사가 나온다는 말을 적중에 전파하게 하는 것이 좋다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어제 저녁 유 총병이 신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행간의 일이 잘 된다면 매우 좋지만 잘 되지 못한다면 필시 결렬될 근심이 있다. 우선 행장에게 너가 만약 군대를 거두 돌아가고 각포의 군량을 가지고 우리의 기민을 구제한다면 우리도 오직 명을 따를 것이다 라는 말을 보내라 하였는데 총병은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 말은 온당치 못하다. 오직 명을 따른다고 한다면 비록 땅을 떼어달라는 요청이라도 따라야 하겠는가? 하였다. 성령이 아뢰기를 총병이 통사
유의빈을 불러 말하기를 송경락의 차관이 나에게 조선이 외와 마음을 합쳤다고 하는데 그러한가 하고 묻기에 내가 전혀 그렇지 않다. 나도 왕부의 구기를 보고 눈물이 흐르는 것을 금치 못하겠는데 더구나 국왕이겠는가? 아무려면 왜야 마음을 합칠 리가 있겠는가? 라고 답했다고 했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는 오호 참장이 주본을 가지고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이 말은 틀리지 않을 듯하다. 이른바 마음을 합쳤다는 것은 외와 공모하여 중국에 모반하려 한다는 뜻으로 말한 것이 아니요 필시 외인을 위해 조공을 청한 일로 마음을 합쳤다는 것이니 지극히 미안하다 하였다. 강신이 아뢰기를 청정에게 왕자가 안부 편지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들이 만약 성심으로 우리에게 향해 온다면 경중을 헤아려 혹 하더라도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찌 경솔이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항복이 아뢰기를 청정이 내어지 금백을 구하는 것이겠는가? 왕자가 나에게 마땅히 안부를 묻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인데 한 번도 묻지 않으니 어찌 인정이라 하겠는가 하더랍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안부 편지는 혹 할 수도 있지만 왕복하는 사이에 다르게 어려운 청이라도 하게 되면 어떻게 하겠는가 하자 성령이 아뢰기를 이의 기미가 지극히 중하니 잠시 안부 편지를 보내어 그 뜻을 잡아두는 것이 아마 무방할 것도 같습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어제 평안감사의 장계를 보건대 이 형이 데리고 간 항외가 병으로 죽었다고 하니 지극히 황당하다. 만약 일부러 죽였다면 온당치 못하다 하니 강신이 아뢰기를 조정에서는 안접시키라는 명령만 있었고 처치하라는 명령은 없었습니다. 만약 칼을 빼어 난을 일으킨 자가 같으면 서서히 제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항외에는 아까울 것 없지만 다만 난을 일으켰는지의 여부를 조정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면서 제거하게 한다면 수령이 반드시 제거해버릴 계획을 만들 것이니 온당치 못한 듯하다 하였다. 상이 소대를 파하고 드디어 별전에 나아가 당하무신의 검창 시제를 보았다. 상이 이르기를 검창의 법은 자세를 잃지 않았으면서 입격으로 논하고 대개는 그다지 까다롭게 논하지 말도록 하라 하니 병조 판서 이 항복이 아뢰기를 회전하는 절차에서 조금씩 자세를 잃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자 상이 이르기를 그 법은 내가 알 수 없으나 대지는 치고 찌르는데 불과할 뿐이요 소소한 절차는 관계되지 않을 듯하다 하였다. 상이 친히 붓을 잡아 그 고화를 매기고 이르기를 이 무사는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교사가 있는가? 하니 항복이 아뢰기를 교사가 없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훈상을 삼아 가르치도록 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상등으로 입격한 자는 승직하고 그 나머지는 말을 주도록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6일 신사 네 번째 기사 오시의 햇무리가 지다. 밤 일경에 달이 남두성으로 들어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6일 신사 다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비밀리 아뢰기를 지금 경상도의 전 감사 한효순의 장계와 평의지 평조신 두 적이 화친을 청한 편지는 군기에 관계되어 처치하는 일을 극진히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의 회답할 사연을 비변사에서 대강 기초하여 보내라 하였는데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경은 다시 참고하여 왕래하는 사람이 적의 진영에 돌아가 보고하는 것을 인하여 행간의 계획을 다하도록 하라. 다만 이 일은 지극히 신중하고 비밀히 하여 적으로 하여금 그 행간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라. 7월 26일 사이에 승장 유정이 가등 청정의 진영에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돌아왔다는 기별을 듣지 못했으니 지극히 염려스럽다. 경이 탐문하여 만약 유정이 무사히 돌아왔고 청정의 뜻을 틈탈 수 있다면 먼저 이 겸스를 들어가게 하여 청정의 부하에게 몰래 내가 양국의 화친을 성립시키려고 왕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
다만 수서 행장이 청정과 뜻을 달리하여 항상 다른 외인의 귀에 새어 들어갈까봐 신중을 기하였으나 지금 뜻하지 않게 평행장은 벌써 왕래하는 일을 알고 경상감사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사연이 매우 많았다. 그 대강의 뜻은 청정이 왕자를 해치려 하자 행장이 관백에게 극력 간청하여 돌려보냈는데 어찌하여 우리와 화친을 의논하지 않고 청정과 약속하였는가 하는 것이었다. 또 우리나라 사람에게 청정은 악인이라 대중이 배반하고 친한 사람도 떨어져 나가 독부가 되어 우리를 원수처럼 여기는데 조선이 알지 못하고 이 사람과 더불어 이를 도모한다고 하니 그 말이 놀랍다. 왕래하는 이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한 적이 없으니 반드시 이곳 외인들이 전파하여 행장의 귀에 들어가게 한 것이다. 지금 들어오고 싶지 않았지만 이 일은 서로 보고해야 할 것하므로 전적으로 와서 말하는 것이다. 이제부터는 기밀에 관한 일은 절대로 의지 등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대사를 이룰 수 없을 뿐 아니라 의외의 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게 하라. 이처럼 말해서 적장이 그 편지를 보자고 하거든. 그 편지는 고 총독의 병령에 있으니 내가 만약 나간다면 총병에게 구하여 가져오겠다. 다만 주어 보낼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라고 답하게 하라. 청정이 간청하며 보자고 하면 의지의 편지를 10겹으로 단단히 봉하여 겸수의 옷깃 속에 넣어 가지고 가서 보이고 돌아올 때 가져가겠다고 청하게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태우 없으라고 하여 청정의 의향이 어떤지 살피도록 하라. 만약 청정이 이 말을 듣고도 그다지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사기가 행해지지 않을 것 같으면 답서를 평의지에게 보내어 그의 답을 보게 하라. 또 중국은 본래 일본이 강화하는 것을 허락하여 중국 사신이 곧 나오기로 되어 있다. 그런데 외인이 청정의 진영에서 밀서를 가지고 유 총병의 진영에 왕래가 연달았고 총병 또한 밀서를 왕래하였다. 이로부터 중국 사람 모두 행장 등이 실로 강하려는 뜻이 없으므로 봉작과 조공을 허락받더라도 퇴병할 뜻이 전혀 없다고 여긴다. 이 때문에 16일이 즉시 돌아오지 않고 조만간에 중국군이 청정과 결탁하여 평행장을 함께 치려 한다고 할 것이며 또 송창세의 편지에 답한 글에도 이 뜻으로 말하게 하라. 그리고 중원의 군사가 연속해서 이르러 왕경과 충청도에 가득 찼고 그늘에는 또 중원의 수군이 거제 등지에서 수로를 살피니 오래지 않아 수군 육군이 대거하여 나올 것이다. 목병위가 이미 기순할 뜻이 있다면 일찍 결단해야지 지체함으로써 후회를 초래해서는 안 된다고 하라. 평양의 싸움에서 패한 뒤에 외적은 분한 김에 도성의 백성을 다 죽이고서 물러갔는데 이제 또한 이러한 일이 필시 있을 것이니 동래, 부산, 김해, 웅천의 백성들도 장차 살육의 환란에 걸릴 것이다. 그러니 미리 알려주어 각자 살 길을 도모할 것으로 몰래 전파하여 각 진영의 외인과 잡혀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두 듣고 서로 전하여 양적이 서로 의심하게 하면 필시 저희들끼리 서로 도모하는 변란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간하는 일은 왕래하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그것이 이간이란 것을 알게 해서는 안 되니 사실인 것처럼 말하여야 듣는 자도 사실로 알아듣고 전파할 것이다. 그런 연유에야 기회에 도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은 경들이 자세히 살펴서 기회가 있을 때 활법을 써야 한다. 천리 먼 곳에서 주의하는 일이라 만약 사기와 합치지 않을 것 같으면 꼭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니 오직 편의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라. 이 외에 지수하기가 곤란한 것도 또한 많으니 모두 10분 편의에 따라 처리하라. 무릇 적의 사정은 일일이 치게 하되 출입하고 왕래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성휘, 공조를 잘 살펴서 이를 그르치지 말게 하라. 이상과 같은 내용으로 경상도 순찰사 홍이상과 도원수에게 하서하라 하니 상이 따랐다. 하서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6일 신사 여섯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래기를 지금 동네의 교생 송창세의 고목을 본바 대개 외적은 부하가 배반하고 사절들이 원망하니 이는 바로 하늘이 망하게 하려는 때이다. 병가에서 이간하는 기미는 반드시 이러한 때에 쓰는 것이니 지나치게 의심하고 주저하여 사기를 잃어서는 안 된다. 목병위를 초유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에 이미 분부하였으니 만일 몸을 빼어 나온다면 성심껏 대하여 환심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 뜻을 미리 기멍서 등에게 효유하여 그로 하여금 급속히 치게하게 해서 조정의 처치를 듣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송창세는 몸이 적중해 있으므로 본국을 잊지 않았으니 그 성의가 송창세는 몸이 적중해 있으면서도 본국을 잊지 않았으니 그 성의가 가상합니다. 조정에서는 이미 천정을 직함을 제수하였으니 이 일이 이루어지면 특별히 중한 상을 내리겠다는 뜻을 몰래 요유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7일 임모 두 번째 기사 사관은 이 아래기라. 수령들이 선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실로 기량과 직책이 서로 적합한가에 달려 있고 또한 오래 직에 있으면서 민심을 얻는 데 달려 있습니다.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결코 쉽게 옮겨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조는 한결같이 공주에 적합한 사람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하여 갑자기 몇 고을의 수령들을 바꾸니 정체가 구차할 뿐 아니라 최대하는 즈음에 폐단을 끼치는 일이 한이 없습니다. 천안군수 이엄, 홍산 현감 서집은 임시키고 공주 목사는 10분 가려 보내소서. 서흥부사 이봉수는 위인이 범람하여 부임한 후에 오로지 재물만 거두어들이며 수 안에 있는 집에 관아의 저축을 멋대로 보내고 전장을 마련했으니 이런 사람은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파직을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7일 일모 세 번째 기사 영의정 유성룡이 아뢰기를 어젯밤에 유총병이 신과 병조판서 이항복에게 유첩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도망군에 관한 일을 말했는데 내용 중에 미안스러운 뜻이 많았습니다. 오늘 아침 신이 항복과 함께 유총병의 병령에 가서 살수 초관 박규영 등에게 분부하여 나누어 보내어 수색하게 하였는데 과연 남산 밑에서도 도망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중국군이 자기들이 공으로 삼으려고 잡아놓은 사람을 함부로 치고는 총병 앞에 잡아다 놓고 무고하기를 중국군이 도망군을 잡았는데 조선 사람들이 서로 숨기며 빼앗는다고 하니 총병이 크게 노하여 사세가 극히 곤란할 즈음에 신들이 유천우에게 급하다는 것을 고하여 간신히 풀려났습니다. 그간의 정상은 다 진달하기 어려우니 이 일은 참으로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낙총병이 남겨둔 교사 4인이 이곳에 있는데 이로 인해 불측한 말이 또 나와 훗날에 환란의 꼬투리가 될지 모르니 차라리 그들을 돌려보내는 것만 못하겠습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랫말을 모르겠다. 다만 교사는 가벼이 보내기는 어려울 듯하니 어려울 듯하다. 그러나 참작하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7일 에모 네 번째 기사 묘시에 사방에 안개 기운이 있었다. 진시에서 신시까지 한무리가 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8일 개미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8일 개미 두 번째 기사 우성지 오억령이 아뢰기를 신이 즉시 남별궁에 가서
통사로 하여금 왕명을 받들어 나아간 뜻을 고하게 하였더니 총병이 신을 불러들여 회견하였습니다. 신이 국왕께서 나를 보내어 문후하게 하였다. 또 전날 국왕이 다시 도망군에 대한 자문을 받고 지극히 놀라워하여 즉시 각 해당 지방관으로 하여금 특별히 찾아내 잡으라고 하였다. 그러나 관군이 흩어져 있어 쉽게 찾아내지 못하여 노이아에게 심려를 끼치게 되었으므로 우리 임금께서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금하지 못하여 나를 보내 사죄하게 하였다 하였더니 총병이 잔병 몇 명쯤 도망한 것은 아까울 것이 없지만 적중에 들어가 군기를 누설할까 염려되므로 부득이 이와 같이 한 것이다고 답했습니다. 신이 우리나라는 중국의 법도를 따라서 비록 오랑캐 땅에서 돌아온 중국인들도 일일이 송환했는데 더구나 노이아 휘하의 망명한 무리들을 어찌 털것만큼이라도 숨길 리가 있겠는가 하니 총병이 나도 그대 나라에서 표류해온 중국인을 송환한다는 말을 듣고 항상 감탄했는데 이제 어찌 우리 도망군을 감히 숨기겠는가. 단지 무식한 무리들이 빚을 피해 도망하여 숨었으니 적들과 상통할까 염려된다. 배신의 의당 국왕에게 아려 다 체포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중해로 하여금 각별히 다시 신칙하여 그들을 잡게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8일 개미 세 번째 기사 햇무리가 지다. 진시 사시 미시의 햇무리가 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9일 갑신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문안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9일 갑신 두 번째 기사 상이 이후 총병을 남별궁에서 접견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가 잠시 오늘이 있게끔 된 것은 모두 대인의 공인데 우리 하루아침에 서쪽으로 돌아가니 우리나라가 의지할 데가 없으므로 과인이 우려를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왜적이 하루라도 돌아가지 않으면 성천자께서 하루라도 조선을 잊지 못하실 것입니다. 내가 경락을 보게 되면 귀국의 사정과 외적의 형세를 상세히 진달하겠습니다. 경략은 충신의 후예라서 귀국의 일에 힘을 다할 것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위태롭고 긴박한 사정은 대인께서 목격한 바입니다. 끝까지 구제해 주기를 빕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귀국의 일은 내가 직접 본 것입니다. 어찌 감히 경리학에게 힘써 말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리에 밝은 제신을 데리고 그와 함께 가겠습니다. 글로 상통하는 것이 말로 진달하는 것만 못합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군이 오랫동안 우리나라에 주둔하였지만 한 번도 호군하지 못하여 항상 미안한 마음을 품었었습니다. 이제 듣건대 도망군이 자신들의 죄를 면하려고 우리나라가 유인했다고 한다고 하니 부끄럽고 두려움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이미 장사에게 분부하여 각별히 체포하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모두 체포하면 마땅히 군문에 보내드리겠습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도망군은 본래 본국에서 장사하던 무례배들로서 빚을 갚지 않고 도망해 숨은 자들입니다. 이미 잡아서 효시하였으니 중간에 한 말은 개념치 마십시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군이 미쳐 나오기도 전에 외적이 먼저 움직이면 우리나라는 조석간에 멸망될 것입니다. 우선 회유해 둘 일을 대인께서 경락에게 힘껏 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또한 이자할 것입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명대로 하겠습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9일 갑신 세 번째 기사 시광은이 아뢰기를 동궁이 남하했을 때 이미 총병과 만났는데 이제 총병이 도려가려 하는데 한 성에 같이 있으니 상견례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가서 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9일 갑신 네 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이제 유정의 왕래 편지를 보건대 사기가 지극히 중대하고 적의 흉모는 예측하기 어려우니 충분히 헤아려 속히 처리하라. 다만 유정과 이 겸수 및 동행한 인물들은 급속히 상경시켜 비변사가 우선 그 곡절을 직접 물은 후에 처리하는 것이 마땅할 듯하다. 이때 독부가 철사에 돌아간다면 사기가 염려스럽다. 경성에 머무르기를 감히 바랄 수는 없지만 혹시라도 우선 평양에 머물러 적세를 살피고 혹 품하여 지휘를 받들거나 혹 적에게 편지를 주게 해야 할 것이다. 이것으로 말을 꾸며서 총병에게 간청하여 그 뜻을 살펴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잠작하여 의계하라.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9일 갑신 5번째 기사 정원에 전교하였다. 요사이 경상도의 항외들이 나오는 자가 더욱 많아서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 일도 속히 의논하여 처리하라.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0일 을리오 첫 번째 기사. 왕세자가 무난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0일 을리오 두 번째 기사. 유 총병이 시어서에 와서 살해하였다. 총병이 회리에 예단을 올리니 상이 사양하다 못하여 받았다. 상이 말하기를 저 적들이 대인을 두려워해서 감히 움직이지 못했는데 대인께서 하루아침에 서쪽으로 돌아가신다며 저 적들이 필시 흉독을 부려댈 것이니 대인께서 우리나라에 잠시 머무르시며 적세를 관망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내가 전일에도 떠나가려 하였으나 귀국에서 간곡히 만류함으로 그대로 머물렀습니다. 이제 손경락을 찾아가 보고 의논할 예정입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대인이 이곳에 머무르는 것은 감히 다시 청할 수 없으나 평양에서 잠시 머물러 외적의 형세를 관망할 수는 없겠습니까?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길을 떠난 뒤에 짐작하여 처리하겠습니다. 하였다. 드디어 돌아가려고 아직하니 상이 말하기를 얘도 채 이루지 못하였고 또 정도 미진하니 조용히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문서로 회답할 일이 있고 또 세자가 와서 보고자 하므로 속히 돌아가야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말하기를 날이 아직 이르고 정례가 미진하니 한 잔술을 나누기 바라오. 하니 총병이 말하기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상이 승기를 시켜 예단을 올리게 하니 총병이 사양하고 받지 않다가 상이 제3 강청하자 그대야 받았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0일 을류 세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병조 정랑 이 유록은 유 총병의 문안관으로 내려가 예단을 올린 후에 수십일을 지체하고서야 비로소 와서 복명하였습니다. 비록 정소하여 말미를 받았다 하나 지체한 잘못은 은폐할 수 없습니다. 또 관 수비에게 보내는 예단은 도적이 날뛰고 도로가 막혔다는 핑계로 끝내 전하지도 않고 도로 가지고 왔으니 군명을 전하지 않은 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추구하여 취재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0일 을리오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아뢰기를 요사이 기전 내에 도적이 성행하여 토포사가 내려간 후로부터 행색이 낯선 이 이상한 사람들이 경성으로 도망에 피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감독하고 살피는 직임은 맡은 사람은 엄중하게 살펴야 하게 되겠는데 좌우 포도장이 거느린 순복 군사의 수요가 적으니 병조로 하여금 적당히 헤아려 더 배정하여 순찰을 엄중히 하게 하소서. 중국군이 돌아간 후에도 도성 안에 사람이 드물어 조용하니 남산과 동대문, 남대문에 각각 대포를 설치하여 야간에 시간을 정해두고 대포를 쏘아 올리게 하여 성 위를 웅장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선조실록 55권 선조 27년 9월 10일 을리오 다섯 번째 기사. 좌찬성 정탁이 아뢰기를 신이 동궁을 배행하고 복명한 후에 비로소 사직의 유허를 봉심할 수 있었습니다.
구단이 아직 있었는데 간가와 담장은 평화에 잔파되어 거의 다 없어졌으므로 신의 마음이 꽉 메이는 것 같다 소리내어 곡을 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지금 들으니 해주가 우찬성 최항의 서계로 인하여 수리할 일로서 이미 공사를 만들어 개하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해주의 공사를 가져다 보았더니 실은 2월의 일이었는데 지금까지 수리하여 고친 곳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도 난리를 겪은 후에 물력이 탕진되어 해주가 거행하고자 하였으나 미치지 못한 것인가 봅니다. 신이 하루 종일 두루 돌며 간심하였더니 무너진 데가 너무 많아서 일시에 다 거행하려면 여기 아마도 모자랄 듯합니다. 또 생각하니 종묘에 아직 수리하지 못했는데 먼저 사단의 간가를 일일이 수습하는 것은 혹 해야 할 때가 아닌 듯도 합니다. 신의 생각으로 우선 그 중에 제일 급하여 먼저 거행하지 않을 수 없는 곳 외에는 저기 평정되고 난리가 끝나기를 기다려 종묘가 다 수리되는 날 아울러 거행하여 조종의 구업을 복귀하는 것이 시의에 합당할 것 같습니다. 탁이 당시에 사직서 제조를 겸하였다 하니 상이 따랐다.